203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한국의 이런 야심찬 목표 다들 들어보셨죠? 이 목표를 이루려면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핵심적인데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막상 현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는 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한 허가의 벽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그리는 큰 그림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 오늘 이 거대한 모순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말 궁금한 질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업의 길을 이렇게나 험난한 미로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우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지부터 가볍게 짚어볼게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엄청 밀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REC, 즉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걸 통해서 20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까지 보장해주니까 이건 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거죠. 여기서 REC는 쉽게 말해서 전기를 파는 돈에 더해서 받는 일종의 친환경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땅 찾고 발전소 뚝딱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지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지자체 허가받고 한전이랑 얘기하고 또 발전사업 허가라는 걸 받고 수많은 검사에 등록까지. 와, 보세요. 무려 8개의 주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마다 산이 하나씩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표를 보면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좀 보세요. 지자체 허가받는데 길게는 3개월, 한전 기술 검토에 또 3개월. 이거 다 합치면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1년에 그냥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사업 초반에 있는 저 인허가랑 개통연계, 저 두 구간이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병목 구간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진짜 끝판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정부 허가를 모두 뚫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발전사업 허가란 말 그대로 당신 전기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사업자 맞습니까? 하고 묻는 사업자 자격증 같은 거예요. 이건 비교적 명확해요. 하지만 진짜 게임은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그 땅에 그 특정 위치에 발전소를 지어도 됩니까? 하고 묻는 토지에 대한 허가거든요. 그리고 이 허가권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꽉 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바로 이 점을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국가 단위의 발전 사업 허가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훨씬 더 까다롭고 변수도 많은 이 지역 단위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개발행위 허가를 이렇게나 어렵게 만드는 핵심 장벽은 뭘까요? 네, 바로 이격거리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규칙 때문입니다. 이격거리 규제.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 주택이나 도로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떨어져야 한다 라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만의 법, 즉 조례로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규칙의 진짜 문제는 통일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국에 228개의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려 129곳이 각자 자기들만의 이격거리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바로 옆 동네로 갔는데 법이 완전히 다른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앙정부는 한 100m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고 권고하는데 많은 지자체들은 500m, 심지어 1km 이상 떨어져야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100m면 될 줄 알고 다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는 1km 규제 지역이라 아예 시작도 못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권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걸까요? 자, 이제 문제의 다음 단계로 내려가 보면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새로 생기는 태양광 발전소의 거의 90%가 농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농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는 거, 발전소에서 나는 소음이나 빛 반사 같은 피해 다 걱정되죠. 또 한 20년 뒤에 저 낡은 패널들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반면에 태양광 업계는 이런 규제들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너무 과하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목표 달성에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의 생활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과 국가의 에너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과제, 이 두 개의 중요한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팽팽한 대립을 풀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접근법은요, 강제로 규제를 통일하기보다는 지자체들이 알아서 규제를 좀 완화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설득에 가깝습니다. 단근을 주는 거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한테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REC 가중치를 주거나 다른 정부 사업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여러 당근을 내밀고 있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과연 격렬한 주민 반대를 넘어설 만큼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전남, 해남처럼 규제를 확 풀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북, 청도처럼 오히려 규제를 2배로 강화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문이 열리는데 바로 그 옆 동네에서는 빗장이 더 단단히 잠기는 시기죠.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국회에서는 통일된 법을 만들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꿰뚫는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봐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봐야 하는 에너지 정책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중앙정부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 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는 물론이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약속을 지키는 국가로서의 신뢰도까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